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 어, 그 물리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풀어볼 문제는 문제 2번이 되는데요. 그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1차원 탄성 충돌 운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그런 그 탄성 충돌 이론, 물론 완전 비탄성 충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충돌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런 데 대한 보다 일반적인 그런 이론을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요, 그 문제 1-2번인데요. 그림 2는 질량 M1이 M인 물체가 테이블 위로부터 높이 R인 위치 A에서 중력에 의해 마찰이 없는 구형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테이블 위 B에 정체 있는 M2, 여기 질량이 3분의 1이고요. 이 물체와 정면으로 탄성 충돌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M1이 이제 물체 M1이 여기 있는데 이 질량이 이제 M이고, 이게 지금 어떤 이 그 반경이 R인 이런 이제 그 회전 그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물체 A가 지금 M1이 내려와서 이제 그 B인 위치에 오면은 요 M2와 이제 부딪혀서 이제 탄성 충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M1의 질량이 지금 M이니까 얘가 질량이 더 무거우니까 무거운 놈이 가벼운 걸 만나서 부딪히면은 얘가 이제 앞으로 튕겨나가고, 역시 M1도 이제 똑같이 앞으로 튕겨나가겠죠. 충돌 후에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그 포물선 운동을 하며 바닥 C로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해서 바닥 C로 좀 떨어진 거죠. 구형면의 반지름은 R이고 테이블 바닥의 높이는 H다. 이 반경 R이고 이게 H일 때 가번은 이제 충돌 직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여기서 이제 초기에는 초기 속도가 정지해 있었죠. 둘 다 정지해 있는데 얘가 이제 중력의 힘으로 이제 중력장의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충돌 전에 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충돌 후 속도, 즉 V1 충돌 후 속도를 V1F, V2F라고 하면은 이 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1차원 그 탄성 충돌의 문제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 그 마찰이 없는 상황이죠. 마찰 없는 상황에서 초기 위치가 지금 그 R만큼 높은 데서 시작하니까, 즉 이 M1 물체가 이제 B점에서 내려왔을 때 그 속도를 구하면은 이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이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mgr이 되겠죠. mg 곱하기 높이, mgr이 바로 2분의 1 m1 곱하기 이제 여기서의 속도, 즉 v1, 이걸 I, 이니셜 스피드라고 해서 v1i라고 하겠습니다. v2i는 0이 되죠. 0이 되고, 그래서 v1i를 구해주면 여기서 루트 2gr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속도를 알고 이 속도를 아니까 지금 충돌 후에 이제 그 속도를 이제 v1f, v2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적은 이 v1f와 v2f를 구하는 건데, 그럼 식을 두 개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그 식 두 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우리가 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보존은 성립되지 않고, 보통 그렇지만 이제 운동량 보존은 어떤 충돌 경우라도 항상 그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식을 이제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즉 운동량은 이제 초기 충돌 전 운동량은 이제 M1 V1I고 충돌 후 운동량은 이제 M1 V1F 플러스 M2 V2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도 충돌 전에는 2분의 1 M1 V1I의 제곱,
충돌 후는 이제 역시 2분의 1 m1 v1 f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 f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질량이 이제 그 m1이 m이고 m2가 이제 3분의 m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그걸 대입하면은 요걸 이런 형태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제곱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v1f와 v2f를 구하는 건데 2차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2차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 요걸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즉 양변에 이제 m을 없애주고요. m을 없애주면은 요 식과 이제 요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v1 i 제곱은 v1 f 제곱 플러스 3분의 1 v2 f 제곱, 이런 형태의 두 식이 얻어지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식을 일단 그 양변을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을 해보면 이건 v1 i의 제곱, 요 항이 이제 v1 i의 제곱이고, 이제 v1 f의 제곱 플러스 요 항의 제곱 9분의 1 v2f의 제곱 플러스 2배의 3분의 2 v1f v2f, 이런 식이 얻어지죠. 즉 1번식이 얻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번식에서 1번식을 한번 빼보면요, 그럼 이제 v1f가 제곱이 없어지고 또 v1i의 제곱도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걸 중복된 걸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서 정리하면 9분의 2 v2f의 제곱이 3분의 2 v1f v2f, 이런 0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지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이제 묶어내면 v2f를 묶어내면은 v2f 곱하기 이제 v2f 마이너스 3v1f가 0, 이런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v2f가 0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충돌하고 나서 둘째 충돌하고 나서 이 v2f의 속력이 0일 수는 없으니까 요 항은 이제 답에 해당이 안 되고요. 둘째 항만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v2f가 3v1f라는 그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은 3v1f를 집어넣으면 이제 v1i가 2v1f,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즉 v1f가 2분의 1 v1i라는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1f는 아까 v1i가 이제 여기 충돌 전의 속도니까 루트 2gr을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v2f도 마찬가지로 여기 3배니까 2분의 3 v1i가 돼서 2분의 3 루트 2gr,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행히 그 충돌 전에 v2i가 0인 경우라서 이 제곱항이 이제 복잡하지 않은 경우니까 바로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만약 충돌 전에 어떤 속도가 있다면 이걸 제곱해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푸는지는 제가 이 문제를 마치고 나서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번 문제는 처음으로 바닥에 떨어진 두 물체 사이의 수평거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이 바닥에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두 물체가 지금 충돌 후 동시에 이렇게 낙하를 시작하게 되니까 낙하 시간은 이제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 시간을 구해 보면은 요 높이가 지금 h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이 h다라는 요 등가속도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는 이제 루트 g분의 2h, 이런 형태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력 가속도 g가 지금 작용하는 거니까 이제 자유낙하의 경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이동거리 x는 여기서 이제 등속 운동이니까 속도 곱하기, 충돌 후 속도 곱하기 바로 이제 낙하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시간을 해주면은 아까 충돌 후 속도는 v1f가 2분의 1 루트 2gr이 되니까 그 식을 집어넣고, t는 여기 이 식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 2가 없어지고 g가 없어지고 이제 루트 rh, 이렇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x2도 v2f 곱하기 t인데
그래서 역시 속도가 3배니까 거리도 당연히 3배가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3 루트 RH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떨어진 물체, 즉 뭐 x1의 위치가 여기 있고 x2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이 차이를 구하면은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면 이건 2 루트 RH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요 충돌 후 속도를 구했다면은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다 일반적인 그 M2도 초기에 그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량도 다 각각 그 M1, M2가 이제 다른 경우인데요. 그럼 이 식을 역시 이제 운동의 양 보존해서 우리가 M1 V1I 플러스 M2 V2I, 즉 충돌 전의 운동량이 충돌 후의 운동량 M1 V1F 플러스 M2 V2F 요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식도 2분의 1 뭐 M1 V1I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I 제곱이 충돌 후 에너지 보존, 즉 M1 V1F F죠. F의 제곱 플러스 M2 V2 F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미지수가 역시 V1F, V2F가 이제 미지수고 V1I, V2I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첫 번째 식을 우리가 M1을 묶어내고 마찬가지 M2로 묶어내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역시 M1 V1I 제곱 빼기 V1F의 제곱이 마이너스 M2는 이제 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M2 V2I 제곱 마이너스 V2F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풀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풀이 과정은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이 답만 알고 계셔도 무방한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식을 가지고 즉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V1I 제곱 빼기 V1F의 제곱을 V1I 마이너스 V1F 혹은 플러스 곱하기 이제 V1I 플러스 이제 V1F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변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2번식이라고 하면은 그 2번식을 우리가 1번식으로 나눠주면은 이 부분이 지금 공통이죠. 공통이고 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요 항이 통째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V1I 플러스 V1F가 요 항 V2I 플러스 V2F 요와 같기 때문에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V2F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런 형태의 어떤 요걸 우리가 세 번째 식, 3번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을 다시 1번식에 대입을 하면은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M1 V1F가 M2 곱하기 V2F 대신에 이제 요게 들어간 거죠. 요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즉 V1I에 대해서 묶어내고 V2F에 묶어내고 V2I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내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V1F를 구한 거죠. 지금 V2F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즉 V1F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M1 플러스 M2분의 M1 빼기 M2 V1I 즉 충돌전의 속도 더하기 M1 플러스 M2분의 2M2 곱하기 V2I 그쪽 M2의 어떤 충돌전 속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가장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3번식에 집어넣으면은 V2F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충돌 후 M2 물체의 속도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죠. 즉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오고 대신에 이제 1번 여기는 M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2가 됐었죠. 그 다음에 M1 빼기 M2가 되는 거라 M2 빼기 M1 그렇게 해서 아주 대칭성이 있는 형태의 식이 얻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면은 사실
이런 1차원 충돌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시간을 이제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식만 적어두고 바로 이 답을 써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 풀이 과정은 생략을 하더라도 뭐 그걸 이제 트집 잡는 그 채점자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요 식을 일단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훨씬 이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꼭 1차원 완전 탄성 충돌의 경우 충돌 후 속도는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다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M1이 M이고 M2가 이제 3분의 M이 되고 여기 V1은 이제 V1i가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V1F를 구하면은 요 식에서 M1 플러스 M2가 3분의 4M이 되고 M1 마이너스 M2는 3분의 2M이 되죠. 곱하기 이제 V1i가 되고 V2i는 이제 0이 되니까 이거 요 항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냐면 이제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V1i 루트 2gr 이렇게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V2F도 M1 플러스 M2가 이제 3분의 4M이고 2M1이 이제 2M이 되죠. 그래서 2M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우리가 이게 계산은 2분의 3 V1i가 돼서 역시 동일한 V2F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그 간단한 식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암기하고 계시면 이게 1차원 탄성 충돌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1차원 완전 탄성 충돌은 사실 그 충돌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충돌 공식 같은 걸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도 최대한 한번 직접 유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해 보시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또 쉽게 이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암기할 수 있는 암기를 해서 그걸 적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으면 뭐 모든 종류의 어떤 충돌 문제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한번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알고 싶은 그런 문제나 혹은 물리학 궁금한 게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